안녕하세요, 멜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여운 스마일 모티브를 활용한 버킷햇 스타일의 스마일 써니햇을 만들 건데요. 화사함과 귀여움을 한 스푼 얹은 스마일 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유아용 사이즈 중에 M 사이즈를 만들지만 더멜랑의 스마일 써니햇 패키지의 다른 사이즈를 구매하시거나 만드는 규칙을 이해하신다면 다양한 사이즈의 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준비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코바늘 4호, 마커링, 돗바늘, 가위도 준비하고요. 패브릭 라벨도 1개 준비해 주세요. 실은 약 1.2mm 두께의 부드러운 면사를 사용할 건데요. 원형 바탕, 사각 바탕, 스마일 술을 놓을 색상으로 총 3가지 색상을 사용합니다. 왼쪽 모티브처럼 진노랑 아이보리, 검정의 3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우선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모양의 모티브가 필요한데요. 오각형과 사각형의 모티브 중에 사각형 모티브 먼저 만들게요. 실을 넉넉히 풀어주세요. 약 5에서 7cm 정도를 남기고 잡습니다. 매직링으로 시작할 건데요. 우선 실을 잡고 앞으로 한 바퀴 돌려서 고리를 만들고요. 방금 만든 이 고리에 코를 만들면 돼요.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당겨서 준비코를 만듭니다. 풀리지 않게 잘 잡고요. 일단은 한길 긴뜨기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 코로 기둥을 세울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고리 사이로 당겨주세요. 사슬 2코를 더 만들게요. 첫 코는 사슬 3코로 1단의 기둥을 만듭니다. 마지막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할게요. 계속해서 원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코를 만들면 돼요. 두 번째 코부터는 한길 긴뜨기로 만듭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원 안으로 바늘 찌르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당기면 바늘에 고리가 3개가 걸리게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고리 2개만 통과하고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모두 통과.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10코를 더 만들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찌르고 한길 긴뜨기 1코. 계속해서 총 12코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만들어 주세요. 열 2코를 모두 만들었고 이제 끝을 연결할 건데요. 마커링으로 표시했던 이 첫 코, 이 첫 코에 바늘 찔러서 끝코와 연결하면 돼요. 우선 마커링 뺄게요. 첫 번째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찌르는데 이렇게 바늘 위로 2겹이 올라오도록 찌릅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모두 통과할게요. 이렇게 1단을 완성했는데요. 다음 단을 진행하기 전에 바늘을 잡아당겨서 고리를 늘리고요. 바늘은 잠시 빼둘게요. 그리고 편물을 뒤로 돌려서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구멍을 메울 거예요.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구멍을 메워주세요.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편물을 앞으로 돌리고요. 이제 고리에 다시 바늘을 넣을 건데요. 진행실을 잡아당겼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고리의 위쪽에 있도록 놓고 바늘을 넣으면 되는데요. 고리의 모양이 꼬이지 않도록 정돈해서 바늘을 넣을게요. 그리고 진행실을 잡아당겨서 고리를 작게 만듭니다. 2단부터는 코를 늘려서 원의 크기를 키울 거고 1단처럼 한길 긴뜨기를 사용해서 만들게요. 첫 번째 코는 사슬 3코로 2단의 기둥을 만듭니다. 첫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하고요. 두 번째 코는 다음 코에 진행하지 않고 빼뜨기를 했던 첫 번째 코에 다시 한번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더 만들게요. 바늘에 실 감고 첫 번째 코에 찔러서 한길 긴뜨기 한 코. 지금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만들어서 코늘림을 한 상태예요. 2단은 한 코에 두 코씩 코늘림을 하면서 만들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에 찌르고요.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계속해서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씩 코늘림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모두 만들고 표시했던 첫 코에 빼뜨기로 끝을 이을게요. 첫 코에 바늘 찌르는데 바늘 위로 두 줄 올라오게 찌르고요. 빼뜨기로 끝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2단까지 완료했고요. 원형은 3단까지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코는 사슬 3코를 만듭니다. 첫 코에 마커링 표시하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코에 코늘림을 하지 않고요. 두 코를 한 세트로 했을 때 두 번째 코인 짝수 코에만 한길 긴뜨기 두 코로 코늘림을 하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짝수 코에서만 코늘림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코는 한 코만 만들게요. 한길 긴뜨기 한 코. 네 번째 코는 아까 설명한 대로 두 코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코까지 한길 긴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반복해서 만들게요.
마지막 코까지 만들고요. 이번에는 첫 코에 빼뜨기로 끝을 연결하지 않고요. 실을 약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고요. 편물 뒤로 돌려서 꼬리실 먼저 정리할게요.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웁니다. 꼬리실은 편물 사이에 숨기며 고정하는데요. 편물 앞에 무늬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숨길게요. 남은 실은 바짝 자릅니다. 그리고 다른 꼬리실에 돗바늘 끼우고요. 이번에는 끝마무리가 티나지 않게 마무리하는데요. 두 번째 코에 찔러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 마커링은 마지막 코로 옮겨 놓고요. 첫 코의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의 바늘을 찌를게요. 끝까지 잡아당기고요. 다시 마지막 코 가운데로 바늘을 찌르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코 아래에 매듭까지 바늘을 찔러서 끝까지 잡아당기고요. 방금 만든 코의 크기가 다른 코의 크기와 비슷하도록 정돈합니다. 크기를 비슷하게 정돈했다면 편물을 뒤로 돌려서 꼬리실을 편물 사이에 숨기며 고정해주세요. 남은 실은 바짝 자릅니다. 이렇게 스마일의 원형을 완성했고요. 이제 사각형의 바탕을 만들어줄 차례예요. 어느 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지만 저는 아까 마커링을 걸어둔 3단의 마지막 코를 4단의 첫 코로 배경실을 연결해서 만들게요. 우선 마커링 빼고 바늘을 넣고요. 바탕실을 넉넉하게 풀어서 준비합니다. 약 5에서 7cm 정도를 남기고 잡는데 편물 뒤로 놓고 편물과 함께 잡을게요.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당겨주세요. 바탕은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두길 긴뜨기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바탕에 그레니 무늬는 3코를 한 세트로 만들게 돼요. 우선 사각형의 평평한 면부터 만들게요. 첫 코는 사슬 3코를 만듭니다. 첫 코에 마커링 표시하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한 무늬는 3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2코를 더 만들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찌르고요. 꼬리실은 바늘 위로 놓을게요. 그대로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만들게요. 같은 자리에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이렇게 무늬 한 개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만들 건데 우선 무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도록 사슬 한 코를 만들게요. 사슬 한 코,
그리고 두 코를 건너서 다음 무늬를 만들 건데요. 동그라미에서 사각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은 평평한 면보다 길게 만들어야 돼요.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두길긴뜨기와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만들게요. 우선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주세요.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만들 건데요. 평소 코의 위치를 보기 힘든 분들은 네 번째 코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바늘 콕 찌르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앞으로 당겨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고리 2개씩 통과할게요. 실 감아서 고리 2개 통과. 마지막으로 고리 2개 통과. 조금 더 길게 코를 만들었고요. 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 두길긴뜨기로 두 코를 더 만들게요. 바늘에 실 2번 감고요. 같은 자리에 찔러서 두 번째 두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 한 번 더 진행해서 한 무늬를 완성하고요. 모서리에 각이 자연스럽게 잡히도록 사슬 2코를 만듭니다. 원래대로라면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무늬를 만들어야 하지만 모서리는 같은 위치에 두길긴뜨기를 이용해서 2개의 무늬를 만들게요. 바늘에 실 2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찌르고 두길긴뜨기 1코, 두 번째 두길긴뜨기, 무늬의 마지막 세 번째 두길긴뜨기 1코, 한 코에 두길긴뜨기로 두 무늬를 만들어서 사각형의 모서리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모서리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3번을 더 만들 거예요. 이제 다시 사각형의 평평한 면을 만들 건데 아까처럼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만들면 돼요. 우선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한 코 만들게요. 사슬한 코, 그리고 이번에도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무늬를 만드는데요. 평평한 면의 무늬는 한길 긴뜨기로 만들면 돼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세 번째 한길 긴뜨기. 한 무늬를 완성했고요. 이어서 사슬한 코를 만든 다음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평평한 면에 한 무늬를 더 만들게요. 두 코 건너서 한길 긴뜨기 1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이렇게 평평한 면은 한길 긴뜨기로 두 무늬를 만들어서 완성했고요. 이제 다시 모서리를 만들 차례예요. 우선 사슬한 코 만들고 아까 만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서리를 만드는데요. 평평한 면보다 조금 길게 두길 긴뜨기와 사슬코를 이용해서 두 무늬를 만들면 돼요. 우선 바늘에 실 2번 감아서 세 번째 코에 찌르고 두길긴뜨기 1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두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세 번째 두길긴뜨기. 이렇게 한 무늬를 완성했고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자리에 한 무늬를 더 만들게요.
먼저 모서리의 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사슬 2코를 만들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바늘에 실 2번 감아서 찌르고 두 길 긴뜨기 1코, 두 번째 두 길 긴뜨기, 마지막 두 길 긴뜨기. 이렇게 두 번째 모서리를 만들었고 다시 평평한 면을 만들게요. 우선 무늬 사이에 사슬 1코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평평한 면에 두 무늬를 만들게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 3코, 그리고 사슬 1코, 이어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 3코, 평평한 면에 두 무늬를 모두 만들었고요. 4단은 계속해서 평평한 면 그리고 모서리를 만드는 규칙을 반복해서 만들면 돼요. 이제 모서리 만들 거예요. 우선 사슬 1코 만들고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사각형의 모서리를 만들게요. 모서리 4개가 만들어질 때까지 2코 건너서 모서리는 두 길 긴뜨기 3코, 사슬 2코, 두 길 긴뜨기 3코로 만들고 평평한 면은 한 길 긴뜨기 3코로 무늬 2개를 만들면 돼요. 모서리, 사슬 1코, 2코를 건너서 한 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다시 한 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2코를 건너서 모서리, 마지막 모서리까지 만들었고 5코가 남아야 맞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4단을 만들 때 평평한 면의 두 무늬 중에 한 무늬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한 무늬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우선 사슬 1코 만들고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마지막 평평한 무늬 1개를 만들게요. 바늘 찔러서 한 길 긴뜨기 3코로 한 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슬 1코를 만들고요. 표시했던 첫 번째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찌를게요. 마커링은 빼고요. 바늘을 찔렀을 때 바늘 위로 두 줄이 올라오도록 찔러주세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모두 통과. 사단을 완성하면 이렇게 사각형의 바탕이 생겨요. 이제 이 바탕의 크기를 키울 건데요. 영상에서는 2단을 더 키울 거지만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원하는 크기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5단부터는 규칙이 반복되는데요. 평평한 면은 무늬 사이에 있는 사슬코에만 코를 만들 거고요. 4단에서처럼 3코를 한 무늬로 만듭니다. 4단처럼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사슬 한 코씩을 만들고 모서리 부분에서는 두 무늬를 만드는데요. 4단의 규칙과 다른 점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면적으로 크기가 커지도록 모서리 부분에서도 한길 긴뜨기로 무늬를 만들게요. 우선 5단은 첫 코와 끝 코에 틈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의 구멍 아래로 시작점을 옮겨서 만들게요. 우선 사슬 한 코를 만들고 오른쪽 사슬코 아래로 바늘을 찌릅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앞으로 당기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모두 통과. 방금 만든 짧은뜨기를 사슬 한 코로 생각하고 사슬 두 코를 더 만들어서 5단에 기둥을 세우고요. 마지막 사슬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합니다. 이어서 첫 코를 만든 위치에서 무늬를 완성하지 않고 다음 코를 만드는 위치에 한 무늬를 만들게요. 우선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사슬코 아래에 한 무늬 만들게요. 사슬코 아래로 바늘 찔러서 한길 긴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로 한 무늬를 완성하고요. 다음 무늬를 만들기 전에 무늬가 나누어지도록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이제 모서리를 만들 차례인데요. 4단에서 모서리를 사각형으로 각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평한 면과 동일한 면적으로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5단부터는 한길 긴뜨기로 무늬를 만듭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모서리에 찌르고 한길 긴뜨기 한 코,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세 번째 한길 긴뜨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서리 각이 생기도록 사슬 두 코를 만들고요.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한 무늬를 더 만들면 돼요. 한 번 더 모서리에 한길 긴뜨기 3코로 한 무늬를 만듭니다. 모서리도 균일한 면적으로 늘어났고요. 이어서 평평한 면을 만들게요. 먼저 사슬 한 코 만들고요. 옆면은 사슬 아래 구멍에만 코를 만들면 돼요. 한길 긴뜨기 3코로 한 무늬를 만듭니다. 다시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평평한 면의 두 번째 무늬 한길 긴뜨기 3코를 만듭니다. 다시 사슬 한 코를 만들고 평평한 면의 마지막 세 번째 무늬 한길 긴뜨기 3코를 만듭니다. 이렇게 5단의 평평한 면은 무늬를 3개 만들면 돼요. 다시 모서리 차례인데요. 모서리는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3코로 만들고 평평한 면은 한길 긴뜨기 3코로 무늬를 3개 만들면 돼요. 계속 규칙을 반복해서 마지막 무늬까지 진행해 주세요.
평평한 면의 무늬, 한길긴뜨기 3코를 만들고 사슬 1코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커링으로 표시해둔 코가 위치한 곳은 시작할 때 코를 1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 2코를 더 만들어야 무늬가 완성돼요. 2코를 더 만들고 5단 마무리할게요. 한길긴뜨기 1코, 두 번째 한길긴뜨기, 3코로 한 무늬가 완성됐고요. 그리고 표시했던 이 첫 번째 코 가운데로 바늘을 찌르고요. 빼뜨기로 끝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5단을 완성했고요. 바탕의 사각형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크기가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6단도 5단의 규칙을 따라서 만드는데요. 모서리 부분에서만 무늬를 2개로 코늘림을 하고 모서리를 제외한 무늬 사이사이에 사슬 1코를 만들면 돼요. 왼쪽에 있는 구멍부터 코를 만들 건데요. 무늬 사이가 벌어져 보이지 않게 맨 아래 코는 이중 사슬로 만들게요. 왼쪽 사슬 아래로 바늘을 찌르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당기고 바늘에 다시 실 감아서 모두 통과합니다. 사슬 2코를 더 만들고요. 첫 코에 마커링 표시할게요. 방금 첫 코를 만든 위치에 2코를 더 만들어서 한 무늬를 만듭니다.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1코, 세 번째 코도 한길긴뜨기 1코, 무늬 1개를 완성했고요. 이어서 사슬 1코를 만들게요. 다음 사슬 코에도 평평한 면의 무늬 1개를 만듭니다. 이어서 사슬 1코, 이제 모서리를 만들 차례인데요. 5단과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로 두 무늬를 만들어서 코를 늘릴게요. 한길긴뜨기 3코로 한 무늬를 만들고요. 자연스럽게 각이 지도록 사슬 2코, 이어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코로 한 무늬를 더 만듭니다. 계속해서 모서리를 제외하고 무늬 사이에는 사슬 1코를 만들고요. 평평한 면은 한길긴뜨기 3코로 무늬를 4개 만들고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로 만들면 돼요. 계속 규칙을 반복해서 마지막 무늬까지 만들게요. 마지막 단은 표시했던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매끄러운 마무리를 위해서 돗바늘로 마무리할 거예요. 실을 약 5에서 7cm 정도를 남기고 자릅니다.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을 꼬리실에 끼웁니다. 원형을 마무리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표시했던 첫 코의 왼쪽 코, 두 번째 코의 바늘을 찌르고요. 마커링은 그대로 빼도 되지만 저는 마지막 코에 전코에 걸어두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코에 찔러 두었던 돗바늘을 끝까지 당깁니다. 이어서 마지막 사슬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찌를게요. 그리고 첫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끝까지 잡아당기고요. 방금 만든 코의 크기가 다른 코의 크기와 비슷해지도록 정돈해주세요. 크기를 정돈했다면 편물을 뒤로 돌려서 이번에는 꼬리실을 정리할게요. 편물 사이에 감추며 고정합니다. 남은 실은 바짝 자르고요. 다른 꼬리실도 돗바늘 끼워서 편물 사이에 숨기며 고정합니다. 사각 모티브를 완성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스마일 무늬를 수놓아 볼게요. 스마일 무늬는 제가 수놓은 무늬를 토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원하는 스타일대로 수놓아도 되는데요. 꼭 바탕의 가로면과 눈의 위치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양쪽의 입꼬리가 같은 위치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깔끔한 스마일 무늬가 나옵니다. 우선 검정색 실이나 수놓을 색상의 실을 약 25cm 정도 돗바늘에 끼워서 준비합니다. 저는 대략 이런 식으로 술을 놓았고요. 원하시는 다른 표정이나 다른 스타일의 스마일을 수놓아도 돼요. 뒷면까지 깔끔하게 완성하시려면 다음 위치로 실을 옮길 때 편물 사이에 실을 끼우며 옮기는데요. 이때 앞에서 술을 놓는 실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뒤에서도 실을 옮기며 술을 놓으면 뒷면도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설명을 참고해서 예쁘게 무늬를 넣어주세요.
술을 놓고 남은 실은 편물 뒷면 사이에 숨기며 고정하고 바짝 잘라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사각형 모티브를 완성했고요. 규칙의 일부를 살짝 변형해서 이번에는 오각형 모티브를 만들게요. 스마일의 바탕이 될 원은 시작 코스만 늘려서 만드는데요. 먼저 노란색 실을 넉넉히 준비하고요. 실을 약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잡을게요. 실을 잡고 앞으로 한 바퀴 돌려서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가 풀리지 않게 잘 잡고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준비코를 만들고요. 이어서 첫 번째 코, 사슬 3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사슬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하고요. 아까 사각형 모티브를 만들었을 때처럼 계속해서 원 안으로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로 코를 만들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원 안으로 찌릅니다.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 계속해서 원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13코를 더 만들게요. 총 15코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만듭니다. 열다섯 코를 모두 만들었고요. 이제 표시했던 첫 코에 바늘을 찔러서 끝을 연결할게요. 첫 코에 바늘을 찌릅니다. 바늘 위로 두 줄이 올라오게 찔러서 빼뜨기로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고리를 늘려서 바늘을 빼고 편물을 뒤로 돌릴게요.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구멍을 메워주세요. 구멍을 모두 메우고 나면 다시 편물을 앞으로 돌릴게요. 이제 고리에 다시 바늘을 넣을 건데요. 고리가 꼬이지 않도록 정리하고요. 진행실을 잡아당겼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고리의 위쪽에 있도록 두고 바늘을 넣어주세요. 진행실을 잡아당겨서 고리를 작게 만듭니다. 2단부터는 코의 개수를 늘리면서 만들게요. 먼저 사슬 3코를 만듭니다. 첫 코에 마커링 표시하고요.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만들어서 코를 늘리는데요. 빼뜨기를 했던 1단의 첫 코에 한 번 더 만들면 돼요. 2단은 한 코에 두 코를 만들어서 코를 늘릴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첫 코에 찌르고 한길 긴뜨기 한 코. 계속해서 두 번째 코에도 바늘 콕 찔러서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1코, 계속해서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한길 긴뜨기 2코씩 코늘림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모두 만들었고 표시했던 첫 코에 빼뜨기로 끝을 연결할게요. 첫 코에 바늘을 찌르는데 이렇게 바늘 위로 2줄이 올라오게 찌르고요. 빼뜨기 1코, 2단까지 완성했고요. 계속해서 3단에서도 코를 늘려서 만드는데 이번에도 원형은 3단까지만 만들게요. 먼저 첫 코는 사슬 3코, 그리고 마커링으로 첫 코 표시하고요. 이번에는 모든 코에서 코늘림을 하지 않고 짝스코에 2코씩 코늘림을 하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1코, 이어서 세 번째 코는 한길 긴뜨기 1코만 만들게요. 다시 짝수코인 네 번째 코는 한길 긴뜨기 2코를 만들어서 코늘림 해주세요. 계속해서 마지막 코까지 한길 긴뜨기 1코, 한길 긴뜨기 2코를 반복해서 만듭니다. 마지막 코까지 만들고 이번에는 빼뜨기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약 5에서 7cm 정도를 남기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뺄게요.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웁니다.
매끈한 마무리를 위해서 표시한 코의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코에 찌르고요. 마커링은 마지막 코로 옮겨서 표시해 둘게요.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겨서 끝까지 빼고요. 다시 마지막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찌르는데요. 마지막 코의 아래 매듭까지 찔러주세요. 끝까지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코의 크기가 다른 코의 크기와 비슷해지도록 정돈하고요. 크기를 비슷하게 정돈했다면 편물을 뒤로 돌릴게요. 그리고 꼬리실을 편물 사이사이에 숨기면서 고정합니다. 남은 실은 바짝 자를게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남겨두었던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주세요. 원형을 완성했고요. 이어서 오각형의 바탕을 만들게요. 다른 곳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는 표시해둔 3단의 마지막 코부터 시작할게요. 표시해둔 마커링을 빼고요. 바늘 콕 찔러주세요. 그리고 바탕실을 넉넉히 풀어서 준비합니다. 실을 약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잡는데요. 편물 뒤에 놓고 편물과 함께 잡을게요. 바늘에 실 감고 앞으로 당겨서 준비코를 만듭니다. 평평한 면은 한길 긴뜨기로만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 코는 사슬 3코를 만들게요. 첫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하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위치에 찌르고요. 꼬리실은 바늘 위로 오도록 놓을게요. 그대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바늘 찔러서 한길 긴뜨기 한 코,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처럼 이번에는 모서리를 만들 차례인데요.
우선 오각형의 사단은 무늬 사이에 사슬한 코를 만들지 않을 거고, 모서리의 무늬는 두 코로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두 코를 건너서 무늬를 만드는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할 거기 때문에 모서리는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만들게요. 바늘에 실 2번 감아서 세 번째 코에 찌르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당기고 고리 2개씩 통과해서 두길긴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같은 자리에 두 번째 두길긴뜨기, 모서리는 두길긴뜨기 두 코로 한 무늬를 만들게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각이 생기도록 사슬 두 코를 만들고요. 모서리에 한 무늬 더 만들게요. 바늘에 실 2번 감고요. 같은 자리에 찔러서 두길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두길긴뜨기, 이렇게 모서리를 완성했고, 사각형을 만들 때처럼 이번에는 평평한 면에 2개의 무늬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도 평평한 면은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코로 한 무늬를 만듭니다. 바늘에 실 1번 감아서 찌르고 한길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 다시 두 코 건너서 평평한 면에 한 무늬를 만들게요. 세 번째 코에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 평평한 면의 무늬를 모두 완성했고, 이제 다시 모서리를 만들 차례예요. 아까 만든 것처럼 두길긴뜨기 두 코를 한 무늬로 무늬 2개를 만들게요. 바늘에 실 2번 감아서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두길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두길긴뜨기, 자연스럽게 각이 생기도록 사슬 두 코를 만들고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두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다시 평평한 면에 무늬를 만들 차례예요. 계속해서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평평한 면의 무늬와 모서리를 만드는데요. 평평한 면은 한길긴뜨기 3코로 두 무늬를 만들고, 모서리 부분은 두길긴뜨기 2코, 사슬 2코, 두길긴뜨기 2코로 만들면 돼요. 규칙을 반복해서 끝까지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평평한 무늬 한 개를 만들고요. 이제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할게요. 표시했던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4단까지 진행해서 오각형의 바탕을 완성했고요. 이제 이 오각형의 크기를 키울 건데 5단부터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한 코를 넣어서 만들게요. 우선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처럼 오른쪽 구멍으로 시작 위치를 옮길게요. 오른쪽 아래로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이어서 사슬 두 코를 더 만들고요. 5단의 첫 번째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더 만들고요. 다음 평평한 면의 무늬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있는 이 구멍에 만들게요. 바늘에 실 감고 무늬 사이에 찔러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무늬가 나누어지도록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다시 모서리를 만들 차례예요. 5단의 모서리도 4단의 모서리처럼 두 코로 한 무늬를 만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은 면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한길 긴뜨기로 만들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찌르고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그리고 사슬 두 코, 다시 모서리에 두 코로 한 무늬를 만들게요. 모서리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이어서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다시 평평한 무늬 차례, 바늘에 실 감아서 무늬 사이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세 번째 한길 긴뜨기, 그리고 무늬가 나눠지도록 사슬 한 코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모서리를 제외하고 무늬 사이에는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평평한 면은 한길 긴뜨기 3코로 무늬를 2개 만들고, 모서리는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2코로 만들면 돼요. 계속 규칙을 반복해서 마지막 무늬까지 만들게요.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그리고 시작 코에 있는 부분은 한 무늬의 3코 중에 한 코만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첫 코가 있는 위치에 두 코를 더 만들게요. 첫 코를 만든 위치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이제 첫 코와 끝 코를 연결할게요. 표시한 마커링은 빼고요. 첫 코의 가운데로 찔러서 빼뜨기로 이어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큰 오각형의 바탕을 완성했고요. 이 육각 모티브도 6단까지만 만들 건데요. 다른 규칙은 모두 동일하게 만들지만 이번에는 모서리 부분의 무늬도 3코를 한 무늬로 만들게요. 먼저 첫 코는 아래에 구멍에 만들 건데요. 코와 코의 사이가 멀어져 보이지 않도록 짧은뜨기를 이용할게요. 바늘 찔러서 실 감아서 앞으로 당기고요.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이어서 사슬 두 코를 만들고 첫 코에 마커링 표시할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평평한 면에 한 무늬를 만들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그리고 무늬와 무늬가 나누어지도록 6단에서도 사슬 한 코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무늬는 사슬코 아래에 바늘을 찔러서 만들게요. 한길 긴뜨기 3코로 평평한 면에 한 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모서리 차례, 모서리에도 한길 긴뜨기 3코로 한 무늬를 만듭니다. 모서리에 한 무늬를 완성했고요. 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사슬 2코 만들고요. 다시 모서리에 한 무늬를 더 만들게요. 이제 평평한 면 차례. 우선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사슬 아래에 한길 긴뜨기 3코로 한 무늬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모서리를 제외하고 무늬 사이에는 사슬 한 코를 만들고요. 평평한 면은 한길 긴뜨기 3코로 무늬를 2개 만들고 모서리는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2코로 만들면 돼요. 계속 규칙을 반복해서 마지막 무늬까지 만들게요.
마지막 사슬한 코를 만들고요. 6단은 빼뜨기로 끝을 연결하지 않을게요. 실을 약 7에서 10c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뺄게요. 돗바늘을 실 끝에 끼우고요. 두 번째 코에 찌를 건데 영상에서는 다른 코로 옮겨 두었지만 마커링은 빼주세요. 두 번째 코에 바늘 찌르고 끝까지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코인 사슬코의 가운데로 찌르고요. 이어서 첫 번째 코의 가운데로 찔러서 실을 끝까지 뺄게요. 그리고 방금 만든 코의 크기가 다른 코의 크기와 비슷해지도록 정리해 주세요. 비슷한 크기로 정돈이 완료되면 편물을 뒤로 돌립니다. 실은 편물 사이사이에 숨기면서 고정해 주세요. 남은 실은 바짝 자릅니다. 다른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오각형 모티브를 완성했고요. 이번에도 사각형처럼 검정색의 실을 준비해서 스마일 모양의 술을 놓을게요. 검정 실은 약 25에서 30cm 정도 넉넉히 준비해서 돗바늘에 끼우고요. 사각형에 스마일 술을 놓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술을 놓는데요. 오각형의 한 면과 스마일의 눈이 수평이 되어야 완성도가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각형 모티브도 완성했고요. 스마일 모자는 오각형과 사각형 모티브 모두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오각형 모티브는 1개, 사각형 모티브는 5개가 필요해요. 필요한 모티브를 모두 준비한 후에 2부 영상을 봐주세요. 2부 영상에서는
모자의 형태를 만들고 완성하는 방법이 담겨 있으니 꼭 보시고 귀엽고 예쁜 스마일 써니햇을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스마일 써니햇 만들기 2부 영상에서 기다릴게요. 안녕!